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어깨는 우리 몸의 관절 중 가장 유연한 부위로 꼽힙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대신 그만큼 많이 써서 고장이 날 가능성도 큰데요. 그래서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죠. 이 시간에는 어깨 관절에 나타나는 다양한 통증에 대해 군산 소망정형외과 한창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60%가 한 번쯤 경험한다는 어깨 통증. 증상은 비슷해도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선 우리 어깨는 어떻게 네. 구성되어 있고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네, 어깨에는 그 상완골의 머리 부분하고 견갑골의 이 관절 와순이 만나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사용하는 이두박근, 그다음에 어깨 관절을 돌릴 때 사용하는 회전근이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운동 범위가 있는데 또 그만큼 불안한 관절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야구처럼 네. 공을 던지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네. 많던데 네. 많이 써서 그런 건가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어깨에서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려고 하면은 네. 어깨가 외회전에서 내회전으로 급속하게 해야만이 빠른 스피드를 이렇게 낼 수 있고 네. 또 외야수가 공을 멀리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이두박근이 이 어깨에 달라붙는 이 부위가 잘 손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네. 또 어깨의 그 견봉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물주머니가 부어서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두박근이 이제 손상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아무래도 이제 왜 아픈가를 보면은 아무래도 어깨를 많이 사용하니까 오른손잡이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더 많겠고 네. 왼쪽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왼쪽 어깨가 손상이 많은데요. 이렇게 잘 물어보면은 뭐 옛날에 심하게 짚고 넘어졌다든지 네. 아니면은 최근에 뭐 야구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농구 같은 이런 기왕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에 이두박근이 손상된 환자들을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공을 던지는 자세를 취해봅니다. 그래서 저항을 해보면은 이때 통증을 느끼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찢어진 부위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김 현상도 일어날 고 예. 굉장히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그 손상된 부위로 물이 들어가서 어깨에 그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어깨에 네. 이두박근이 손상된 사람들은 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단받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한테 문진을 해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이런 문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방사선 촬영을 해보면은 물론 이두박근 파열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은 네. 석회화 건염 같은 것을 이렇게 룰아웃 할 수가 있고 또 MRI를 해보면은 이 관절와에 이두박근이 붙는 자리에 파열된 소견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좀 너무 심하게 진행된 사람들은 그 파열된 부위로 물이 들어가서 MRI를 체크해 보면은 준비한 MRI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치료를 해야 할 텐데 네. 요즘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많이 나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예.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병원에 가서 일단 그 MRI나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공을 던진다든지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이런 운동을 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기 때는 이렇게 얼음 찜질 같은 걸 해서 어깨 관절을 좀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이제 약물요법도 통증 완화하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온열요법이라든지 또는 심층요법이라든지 전기 자극 이런 것으로서 치료도 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는 그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함으로써 그 손상된 조직을 조금 신진대사를 시키고 통증도 완화시키고 또 혈류 공급을 진행시키는 이런 체외 충격파 치료도 있습니다. 또 DNA 주사나 또는 증식요법 치료 등으로 이런 비수술적인 요법으로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치료 방법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네. 뭐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뭐 전체적으로 다 수술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까 그 MRI 환자처럼 만약에 손상된 부위에 관절에 물이 들어가서 예. 주위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신경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간단하게 관절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네. 그 부위를 직접 보면서 손상된 부위를 이렇게 실로써 간단하게 꼬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매준 다음에는 보조기를 차용해야 되는데 보조기는 보통 6주에서 한 8주 정도 차용하고 그 이후에 집중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 아시죠? 예, 예. 네, 류현진 선수가 똑같은 야구 선수로서 이렇게 야구공을 많이 던지다가 이두박근혜 관절하순이 파열돼서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서 작년에는 좀 잘 못 던졌지만 요새 가면 갈수록 좀 네. 성적이 나아지는데요. 이런 적절한 수술과 그에 맞는 적절한 재활 치료를 함으로써 네. 다시 이렇게 선수에도 복귀할 수도 있는 게 관절 아순 파열이 되겠습니다. 네. 뭐 어깨에 이두박근이 손상된 것 외에도 이제 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어깨 관절에는 그 회전근 손상이 아무래도 많이 있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최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50견, 그러니까 50대가 되면은 당뇨병 환자에서 어깨를 잘 못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50견, 그러니까 유착성 경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네. 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석회가 낀다든지 아니면 물주머니가 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병변이 있는데 특히 그 회전근개 파열 환자가 아무래도 어깨 환자 중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와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회전근개가 파열된 사람들은 어떤 치료를 받나요? 회전근개 파열은 그 어깨에 견봉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견봉이라는 부위가 이게 좀 튀어나와서 제일 처음에는 이쪽 주위에 있는 물주머니를 자극하게 됩니다. 네. 진행이 되면 회전근개를 자극하고 더 진행이 되면은 회전근개를 이렇게 파열을 시키게 되는데요. 환자에서 이제 외래에서 물어보면서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팔을 안으로 돌려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할 때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네. 또 심하게 파열된 사람은 이렇게 어깨를 들고 있을 때 들질 못하고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드라밤 사인이라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네. 이학적 검사를 해본 다음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MRI를 해보면은 이렇게 파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치료 방법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치료 방법이요. 네. 뭐 모든 환자가 다 이렇게 수술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비수술적인 요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연세가 많다든지 뇌 병변이 있다든지 심장 병변이 있다는 이런 분들한테 수술적인 요법은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비수술적인 요법이 선호가 되는데 약물 치료나 주사요법 같은 것도 간혹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어깨 관절에 그 파열된 부위에 DNA 주사 같은 증식요법을 함으로써 약간의 부분 파열 환자에 있어서는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연세가 너무 많거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면은 물론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도 있지만은 증상 완화에는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 외래에서 하는 약물요법 또는 물리치료 이런 것도 효과가 있고요. 요새는 그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를 함으로써 그 손상된 부위를 신진대사나 혈류 공급이나 신경을 좀 차단함으로써 비수술적인 요법도 효과가 있는 경우도 간혹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여러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통증이 있다면은 네. 참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오늘은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이두박근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네, 어깨 관절 하면은 이렇게 남자에서는 또는 여자에 있어서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파열된 것을
조기에 치료하면은 이 손상된 범위가 그 안에서 끝나는데 그걸 놔두면 자꾸 그 손상된 범위가 더 커지고 나중에 치유하기도 또 재활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모든 병은 조기에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기의 치료가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어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어깨 관절 통증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어깨는 운동하는 범위가 넓어서 주변 인대와 힘줄, 근육 같은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돼 있는데요. 그래서 가벼운 충격이나 반복적인 사용 등으로 제 위치에서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어깨가 빠진다는 얘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탈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 좌우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 어깨. 느슨하게 자리한 만큼 손상을 입으면 빠지기도 쉽습니다. 한번 탈구되면 습관성이 되기 쉬운 어깨 탈구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깨 탈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은 특히 활동량이 많아질 때라 더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어깨가 빠질 정도라고 하면 심한 충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깨는 왜 빠지게 되나요? 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깨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구조잖아요. 예. 그 결국은 인대나 힘줄이나 근육이 뼈와 뼈를 잡고 매달려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늘어날 수 있는 범위 이상 확 제껴진다든가 우리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분은 계단에서 엎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몸을 부어서 손이 쫙 앞으로 나간 거예요. 네. 딱 집으면서 이 팔을 통해서 힘이 바로 전해지니까 지금 어깨가 뒤로 빠진 거잖아요. 네. 다음 장면을 보면 이건 좀 야구 선수 같아요. 네. 공을 이렇게 뒤로 제끼밀 때 앞이 늘어나잖아요. 네. 지속 반복적으로 제끼면서 또 어떤 경우는 축구를 하는데 막 공을 몰고 가는데 상대방 선수가 팔을 탁 뒤로 잡아줬단 말이죠. 네. 그러면 뒤로 제끼면서 앞쪽 인대가 터지면서 어깨가 앞쪽으로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깨가 빠지게 되면 우리가 관절은 예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몸에서 알게 됩니다. 빠질 것 같다. 불안감이 머리에 확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늘 이렇게 겨드랑이에 힘을 자기도 모르게 꼭 붙이고 다니죠. 그런데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통증이 바로 없어지니까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들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빠지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은 사용하면서 계속 흔들리게 되죠. 네. 그러면서 뼈가 조금씩 다뤄져 없어지는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먼저 외상이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어깨가 빠지는 경우를 설명해 주셨는데 다치지 않았는데도 어깨가 빠질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깨가 꼭 외상을 입어야만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깨가 빠진다. 네. 이유 없이 빠지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힘줄이 떨어져도 통증을 못 느끼고 사는 건 많아요. 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것은 지금 사람 어깨 속인데 제가 설명하는 장면을 지금 모니터에 그려본 거예요. 네.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어깨 뼈가 올려 있단 말이죠, 평지에. 근데 이 뼈를 잡고 있는 힘줄들이 나이를 드시면서 점점점 떨어져서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확 빠지기도 하고 또 유전적으로 어깨가 헐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도 흔들흔들하면서 어깨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충격이 없어도 주변 조직이 느슨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어깨가 빠질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럼 선천적으로 불안정한 어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끝나풀이 네. 인대나 힘줄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선천적으로 느슨한 사람들은 이렇게만 잡아당겨도 어깨가 아래로 쑥쑥 빠지게 돼요. 그림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손가락을 아래로 뼈를 잡아당겨서 밀어넣으니까 이렇게 네. 손가락이 이분 관절 속으로 쑥 들어가는 장면이 보여요. 이런 분들은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선천적으로 원래 인대가 이렇게 헐렁해진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 손가락이 내 어깨 관절 속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네.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불안정한 어깨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분들이 증세를 제가 이제 이렇게 모니터에 다 적어봤거든요. 네. 지금 보면 뭐 하루 종일 아프다, 눈만 뜨면 불편하고 어깨가 힘이 안 들어가고 무겁고 빡빡하고 또 심지어는 두통이 오고 네. 어지럽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또 소리가 난다. 심지어는 팔이 저리기도 한다. 이 얘기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우울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어깨 이상이 결국은 두통도 오고 무력감, 아무 일도 하고 싶지도 않고 네. 어깨 축지는 늘 무겁고 이런 증세를 얘기하면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조차도 이게 무슨 증세일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잘 몰라서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우리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킬 때 벽을 들이받지 말라고 바퀴 아래 스토퍼들이 다 주차장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스토퍼가 없다면 차를 주차시키다가 실수로 벽을 계속 들이받을 것 같아요. 네. 어깨가 딱 어깨 탈구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그런 건데 아래 좌측에 보면 인대가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스토퍼가 떨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네. 그러면 차가 계속 실수로 벽을 들이받게 되면 우측에서처럼 이렇게 하얀 연골이 벗겨져서 속뼈가 드러나는 이런 손상이 오게 되죠. 예. 결국은 그래서 관절염으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어깨가 빠지면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결국은 마당 가에 담장을 세워야 추락하는 일이 없잖아요. 예. 그 담장이라는 것은 인대와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니메이션으로 보는데 지금 주변에 뼈를 둘러싸고 있는 둥근 부분이 이게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 인대거든요. 네. 인대가 뼈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실을 뼈에다 심어서 그 실을 쪼여가지고 이렇게 마당 가에 담장을 세우듯이 인대를 뼈에 붙여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병원에 늦게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주 빠지다 보니까 뼈가 다뤄져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수술조차도 요즘에는 이렇게 열지 않고 내시경으로 보면서 옆에 있는 뼈를 떼다가 살 속에서 이동을 해서 붙여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수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데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열지 않고 뼈를 관절경으로 보면서 떼가지고 제자리에 관절면하고 정확히 맞춰서 네. 보다시피 이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니까 훨씬 더 빨리 손을 쓸 수 있고 또 재발률도 떨어지고요. 예. 이렇게 수술해주면 지금 장면에서 보다시피 우측에 뼈 이식이 돼 있잖아요. 네. 나사로 고정해 있어서 2주 정도 되면 벌써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대가 느슨해져서 생기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주는 거네요. 수술을 통해서. 네네. 네.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팁이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병원을 하고 있는 의사지만 예.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대부분 병원에 올 때는 그냥 오세요. 예. 와서 제 앞에서 얘기하다가 나갔다가 또 뭔가 빠뜨렸으면 다시 돌아서 얘기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자세히 병원에 갈 때는 적어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먹지도 않고 내가 그동안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치료들을 해왔고 현재 무슨 약물을 먹는지까지 자세히 써가지고 가면 병원에 가면 늘 바쁘잖아요. 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한번 금방 보면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병원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한 꿀팁이라면 꼭 적어가지고 다니십시오. 네.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탈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너무 즐겨 사용하다가 안구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빛, 청색 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노화가 진행 중인 망막세포가 쉽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밤에 어두운 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청색광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변 불을 환하게 켜놓고 또 글자 크기를 키워서 사용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